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짱 파이널 수학 가형의 3회차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강남인강 1타 강사 정준교 선생님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이번 2021학년도 수능 가형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논평 하나 하고 짧은 코멘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까지의 모평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아직 9월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9월 모평을 넣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이번 시험은 분명히 예전 2020학년도나 2019학년도 혹은 2018학년도와 같은 그런 식의 킬러 문항, 물론 2020학년도의 30번 문항은 조금 쉬웠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2017, 18, 19 이때의 킬러 문항이라고 주어졌던 21번, 29번, 30번, 특히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제를 읽어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와,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그런 식의 킬러 문항은 절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바로 풀 수 있게끔, 바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끔 조건들을 줄 거고요. 물론 그 중간 과정들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물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겠지만 그 전의 킬러 문항과의 그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체감 난이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시험이 쉬워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앞쪽에 17, 18, 19 같은 그전에는 그냥 거의 주다시피 했던 조금 어려웠던 문항들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나 아니면 되게 낯선 문항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검증되고 확실한 예상 문제들 참 부끄럽습니다. 네, 짱 파이널과 같은 이런 검증되고 제대로 된 책을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당하지 않으시려면 그런 문제들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셔서 들어가시면 분명히 예전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그런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11월 달에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등급 간의 그 간격들이 조금은 큰, 예전에는 실수를 하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면 지금 정말로 정확하게 개념들을 끝까지 알고 내가 끝까지 계산 실수 없이 풀 수 있느냐, 이런 류의 문항도 많이 주어질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제 가형에서 우리 지금 풀 20번과 같은 무한 등비 급수, 요즘은 이제 등비 급수라고 하죠. 급수 문제 주어질 겁니다. 두 가지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이 20번 문항이요, 현장에서 풀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잘 못 풀어요. 왜? 기본 도형에 대한 상식이 상식이 부족하다기보다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본 도형을 좀 심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 교과 과정에 들어온 사인, 코사인의 법칙을 이 기본 도형에서 물어서 코사인 제2법칙 혹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첫째항 또는 공비를 구하는 이런 문항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합니다. 근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항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반복적인, 우리가 프랙탈 도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반복적인 모양이 주어졌습니다. 핵심은, 이런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공비를 찾는 겁니다. 그 공비를 어떻게 찾아요? 닮은 비를 통해서 찾죠. 지금 주어진 것이 색칠된 부분들의 넓이의 합 SN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이 제일 처음에 색칠된 부분은 이 큰 삼각형 안에, 두 번째 그림은 이 작은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 보통 이제 주인과 숙주와 기생충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자, 그런 거 없이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선 제일 처음에 길이가 4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럼 첫째 항은 먼저 구해놔야겠죠. 첫째 항은 이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정삼각형의 넓이 S는, 자, 우리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H는 2분의 루트 3A, 넓이 S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요 간단한 공식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째 항 S1은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4루트 3의 제곱. 자, 여기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뺄 거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 기본적인 이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보조선을 긋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이 있고 여기에 접선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용하는 이 보조선을 긋기 시작해야 문제가 풀리죠.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전체 삼각형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뺄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자, 바로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여기 접점이 있어요. 띵. 그럼 여기가 뭐야? 90도. 끝났네. 정삼각형이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한 변이래요. 요 내각은 60도가 될 테고요. 자, 전체가 4루트 3짜리였으니까 여기 절반이 2 루트 3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60도, 90도, 30도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여기가 2 루트 3의 절반인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서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3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의 파이 r 제곱 첫째 항은 구했습니다. 뭐 요 산수까지 해드려야 될까요? 자, 4 하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의 제곱에서 4는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3이 있죠. 제곱해서. 그래서 12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9파이라는 첫째 항을 구했어요. 자, 핵심은 그 다음 뭘까요? 우리 이제 그 기본동에서 무게중심 같은 걸 배웠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어떤 정삼각형이든 어떤 삼각형이든 삼각형들을 m대 n으로 내분한 PQ, R이라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래 삼각형과 일치한다. 얘도 동일한 내용이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이 이 두 번째 삼각형이 있어요. 그쵸? 자, 요 그림은 옆에다 선생님이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삼각형과 큰 삼각형과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것이 관건인데, 자, 여기 살짝 지우고요. 이거 밑에는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삼각형이 여기에 자,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도 뭐가 있냐면 무게 중심이 있을 텐데 이 무게 중심이 원래 큰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서로 어떻게 일치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를 구하려고 할 거냐? 바로 A2랑 요 G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A2G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자, 이 모양은 완벽하게 대칭이형에서 여기가 A2라 그러면 요 점을 선생님 A2 다시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이게 지금 중점이 주어졌어. 완전히 대칭형이니까 반을 한번 갈라보자고요. 자, 반을 갈랐을 때 여기 쭉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모양에서 여기 가운데를 내가 선생님이 그냥 H라는 문자란을 잡을게요. A2-H와 A2H의 길이는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 A2-A1과 여기 A2-D1의 길이, 자, 요 길이도 서로 어떻겠어? 요 길이도 서로 같을 거라고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 거냐? 아까 여기 무게중심 G가 있었어요. 자, 우선 큰 삼각형 A1, B1, C1에서 높이 H가 2분의 루트 3A, 자, 4 루트 3이 되면서 루트 3, 루트 3, 3 되고 이렇게 약분해서 6이 됩니다. 와, 그러면 여기 전체 이 높이가 6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2대 1로 내분되니까 여기가 4대 2. 그러니까 4대 2가 아니라 4와 2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여기 D1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뭐를 할 거냐? 요 D1A2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여기 D1G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2였어요. 2에서 요 길이를 빼게 되면 바로 A2G에서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의 두 번째 삼각형 정삼각형이겠죠. 두 번째 삼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큰 삼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4대 4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할 거냐? 이때 길이의 비를 바로 A1G 대 누구요? A2G의 길이로 선생님이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자, 이미 4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2G만 구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 여기가 완벽하게 대칭형이구나. 그래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 이제 요 삼각형은 지울게요. 잠깐 죄송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 원도 이렇게 된 반원의 반원의 중심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잠깐 보세요. A2하고 이 2원을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가 아까 반지름이었던 얼마냐? 3이었어요. 어머? 그리고 F1, 2원은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4루트 3이었는데 이거의 절반인 2루트 3이고 그럼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알았네. 2루트 3의 절반이요?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여기 지금 환해가지고 여기 안 보일 것 같습니다. 2원 H의 길이가 이것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뭐야?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네. 빗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에 H 2원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6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끝. 다 했네. 자, 요 전체 길이가 루트 6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여기도 누구야? 루트 6이고요. 그럼 전체의 길이에서 양쪽을 빼면 요 길이 두 개가 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요 높이가 여기 절반을 뚝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높이가 6이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 네, 3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 3에서 루트 6을 빼게 되면 바로 A2D1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A2D1의 길이가 바로 3에서 루트 6을 뺀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G2의 길이는 자, AG가 아니라요. 잠깐만 선생님, 예, 맞습니다. AG 요 2의 길이는 자, 요만큼의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2였죠. D1 G의 길이가 2여서 여기서 A2G의 길이는 D1 G의 길이에서 누구요? 바로 A2G의 길이를 빼버리면 되죠. 그쵸? A2D1이요. 죄송합니다. 네, 이 길이를 빼면 되죠. 그래서 D1G의 길이가 2에서요. 3 루트 6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6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때 길이의 비가 루트 6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끝났죠? 큰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두 번째 삼각형에서 자, 큰 삼각형 여기의 길이가 4였고요. 얘는 A2 여기 G까지의 길이가 바로 루트 6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의 비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알았으니까 요 길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길이의 비가 4대 루트 6 마이너스 1이니까 넓이의 비는 바로 얘를 제곱한 16대 루트 6 마이너스 1에 제곱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공비. 자, 약분해서 16분의 제곱하면요. 1하고 여기 6하고 해서 7 마이너스 2 루트 6이 우리가 구하는 공비 R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S에는 당연히 1 마이너스 R분의 S1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1 마이너스 R 16 마이너스 7 빼기 2 루트 6분의 아까 첫째 항 구했던 거 12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9파이에 각항에다가 16 곱하면서 정리하시면 3번에 있는 9 더하기 2 루트 6분의 192 루트 3 마이너스 72파이라는 3번의 답을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 도형들, 특히 이렇게 조금 복잡한 기본 도형들에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중학교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기본 도형의 기본 공식들, 뭐 정삼각형의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하시고 수능장 가셔서 비슷한 문항들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공비라든지 첫장을과는 그런 문항들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잘 푸셔야 됩니다. 이 유형을 정복하지 않으시면 4점 쓸데없는 데서 놓치십니다. 이 4점은 꼭 구해 가셔야 되는 4점입니다.